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문서에서 왜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가 어떻게 다르고, 스타일 시트가 가지는 특성,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앞에서 폼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았을 문서인데요. 폼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양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의 필드와 버튼이 들어가 있는 회원가입 양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서로 바뀝니다. 좀 더 보기가 좋죠. 정렬도 만들어졌고요. 필드의 길이도 일정하게 통일이 됐고, 버튼도 가운데로 정렬이 됐고, 버튼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색깔도 바뀌어요. 전체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약 디자인적인 요소가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웹 문서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웹 문서에 글꼴이라든지 색상, 정렬, 배치 방법처럼 겉모습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이 바로 스타일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HTML 태그에서 직접 하지 않고 따로 스타일 시트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는 이유는 만일 HTML 태그 안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결정짓는 속성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면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소스까지 다 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과 디자인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HTML 소스만 수정을 하면 되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싶다면 CSS 소스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과 디자인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았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웹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를 시켜라. 앞에서 잠깐 보았던 이 스타일이 적용된 소스를 보시면 바디 태그 안에 소스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를 위해서 추가한 부분은 요 한 줄밖에 없습니다. CSS 폴더 안에 있는 register.css라는 스타일 시트 소스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수정을 하고 싶으면 register.css라는 파일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register.css 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파일 부분만 내가 수정을 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아까 HTML 태그를 사용한 부분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실수로 내용을 건드리거나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내용을 수정하다가 잘못해서 디자인 부분이 어긋나거나 이러는 경우도 없는 것이죠.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를 따로 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기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때는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기기가 PC, 노트북 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기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PC는 당연하고 태블릿, 모바일 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아니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에서도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기기에 있는 웹브라우저 화면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웹브라우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CSS를 이용을 해야 돼요. CSS를 사용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화면 크기에 맞게끔 웹사이트를 다양하게 배치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정부24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은 PC용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화면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조금씩 줄어들면 화면에 있는 배치가 달라집니다. 이 화면 배치를 다르게 하려면 CSS를 사용을 해야 돼요.
CSS에 있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하면 이 화면 배치를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반응형 웹 디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스타일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은 스타일과 스타일 시트라는 말이 있어요. 스타일은 각각의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문서 안에 사용된 스타일을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웹문서 안에 있는 스타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웹문서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소스에 보면 레드향이라는 문서 제목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개의 텍스트 단락이 있을 거고, 문서를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스타일 시트를 만들 때는 이 문서 안에다가 만드는 내부 스타일 시트가 있고, 그 문서 안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여러 개의 문서를 묶어서 따로 파일로 저장한 것을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경우에 보면 register.css라는 외부 파일로 만들어 놓고 링크라는 걸로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이것을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스타일 시트 만드는 방법도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 때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이 부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타일 정보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드향이라는 제목 부분을 내가 글자를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H1이라는 부분에다가 컬러를 블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울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만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향이라고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일단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주석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물음표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자동으로 주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하는 주석키랑 HTML 태그에서 사용하는 주석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주석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석 기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 외우기가 벅차니까 영역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와 물음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주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 요거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와 물음표 키를 눌러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고 다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여기는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 헷갈리겠다, 그치? 지금 보고 계신 문서는 아주 간단한 웹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이제 스타일 정보가 없어요. 일단 웹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텍스트가 있고 일반 텍스트 단락이 3개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가장 밋밋한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브라우저의 기본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 정도 크게 해주고 텍스트 단락은 이렇게 하고 텍스트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이 정도 띄워주라고 이미 어느 정도 기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 텍스트 단락과
첫 번 줄에 있는 텍스트 단락과 텍스트 단락 사이에 16픽셀만큼의 단락이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브라우저 안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 바디를 눌러보시면 이 문서 바디에도 기본적으로 마진이 8. 이 마진이라는 것은 이 문서의 바깥쪽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웹문서의 바깥쪽 여백. 그래서 브라우저에 딱 붙지 않고 어느 정도 여백이 떨어져 있죠. 이 여백이 8픽셀 정도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텍스트하고 단락 텍스트 사이에도 보시면 H1을 눌러보면 마진이 21.440 픽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과 텍스트 단락 사이에도 어느 정도 여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안에도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조절해서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에요. 자, 사용자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스타일도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태그 안에다가 직접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타일 컬러를 블루로 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블루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 인라인 스타일은 딱 그 태그 안에서 한 번만 이렇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내용과 디자인 요소가 이 태그 안에서 다 뒤섞여 있습니다. 혹시 여기 웹문서 소스가 아주 길어서 뭐 1000라인, 10,000라인까지 갔는데 내가 이 디자인 요소를 바꾸고 싶어요.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디자인을 바꿀 일이 있어서 이걸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꿔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 빨간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00라인이 넘는 소스를 다 뒤져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겠죠. 아주 급하거나 정말 얘는 바꿀 일이 없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쓰는 요소이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인라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내부 스타일 시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여러 개의 스타일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데요. 내부 스타일 시트는 문서 안에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고요. 스타일 태그는 닫는 헤드 태그 앞에다가 사용을 해줍니다. 즉 바디 태그가 오기 전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 정보를 알려줘야 웹 브라우저가 문서를 읽어 나갈 때 스타일 정보를 먼저 미리 갖고 와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H1 태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문서 그 스타일 정보를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머지 태그를 읽어 나가면서 갖고 있던 스타일 정보를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문서를 화면에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 정보는 헤드 부분에다가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스타일 정보를 넣어 줄게. H1 컬러 블루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 중괄호 앞에 오는 H1을 선택자라고 하고요. 컬러 이 부분을 속성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블루를 속성 값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자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스타일을 적용을 할 건데 이 스타일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선택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이 스타일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셀렉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나는 H1이라는 태그를 사용한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타입 선택자 또는 태그 선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컬러, 글자 색을 바꾸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것은 글자 색을 바꾸고 싶으면 컬러를 사용을 하고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폰트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이런 식 여러 가지 속성과 속성 값을 배워나가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선택자에 속성과 속성 값은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글자는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자 안에 여러 개의 속성과 속성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값 이 하나의 묶음을 스타일 규칙, 스타일 룰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로로 나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나열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문서 안에 있는 것을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한다면, 외부 스타일 시트는 문서 바깥에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이 스타일 정보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문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웹 문서에 연결해 주는 것을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과 닫는 스타일 태그 사이에 있는 이 정보만 잘라내서 별도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저장을 하세요. 붙여놓고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뭐 CSS 폴더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데여도 상관이 없지만 웹 문서에는 CSS 폴더를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정보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습 파일이기 때문에 EX라고 해서 넣어볼게요. 파일 형식은 HTML이 아니라 CSS입니다. 확장자가 꼭 ex.css여야 돼요. 그래서 CSS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스타일 태그는 지워주셔야 돼요. CSS 파일에는 스타일 태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있던 선택자하고 스타일 규칙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스타일 태그가 있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링크라는 파일 태그가 들어가요. 링크, 내가 그리고 연결해줄 외부 파일을 어떻게 적어주냐면 href라고 적어주고요. CSS 파일 안에 있는 ex.css다. 여기다가 rel, 이게 뭐냐면 릴레이션이에요. 내가 연결하는 이 CSS라는 파일이 어떤 형태의 파일이냐면 스타일 시트다 라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외부 CSS 폴더에 있는 ex.css 파일을 가져와서 연결을 할 건데 그 파일은 스타일 시트 파일이다 라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저장을 해보면 똑같이 나타나죠. 내부 스타일 시트에 있던 파일하고 똑같이 외부 스타일 시트로 연결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ex.css에 있던 파일을 한 문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이고 3.5 EM 크기이고 이탈릭 J에 있는 H1 파일을 스타일 시트 1.html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막 쓸 경우에 똑같은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쓸 게 아니고 한 번만 정의해 놓고 여러 군데에서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블루를 레드라고 바꿔주면 바로 여러 군데서 수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부 스타일 시트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거라면 외부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도 여기서 다시 나는 여기서 뭐 브라운으로 바꿔버리고 싶다. 이러면 외부 스타일 시트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내부에서 다르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한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로 들어가 보시면 헤드 부분 있죠. 이렇게 소스를 열어보시면 여기서도 스타일 시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외부 스타일 시트가 여러 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따로 HTML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선택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